네, 반갑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와, 장이 세상 더럽습니다. 뭐 이렇게 더럽게 나오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 드는 것은, 야, 반도체 없었으면 또 어떡할 뻔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오늘이야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다 따질 거 없이 그냥 막 다 미친 상황이 좀 됐겠습니다만, 전기차 관련 종목들만 하겠느냐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위안을 좀 받아갑니다. 근데 일단 시장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400도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일단 지지 사이는 지나쳤어요. 시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나쳤기 때문에 이제 가장 고민이신 분들은 최근에 신용을 써서 들어오신 분들이겠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절대적인 기로에 섰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믿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네, 개인 투자자들이 또 테슬라에 몰빵을 좀 많이 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올 정도니까 뭐 당사자는 대단하겠죠. 네, 애플도 하락하고 있고요. 자, 믿을 건 역시 AI밖에 없어요. 근데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살짝 밀려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중심에는 2차전지의 낙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오히려 소폭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개판이기 때문에 그다지 계좌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 음봉이 대박 큽니다. 네,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이냐 싶을 정도인데, 자, 2500까지는 그래, 어느 정도 뭐 볼 수 있어. 그래, 2500 살짝 깨진 것도 어느 정도는 참고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네, 지지라인 때는 일단 2500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포인트 일단 지나친 모습인데, 자, 이렇게 되면 위쪽에서 신용을 많이 써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매우 피곤한 상황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정도 시장이라면은요, 지금 지수포인트 얼마나 빠진 거예요? 10% 넘게 빠진 거죠? 10% 정도 빠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을 했다. 2600인가 260이 빠지면은, 맞죠? 2400 한 10포인트, 네, 10%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락했다고 하면은, 보통 시장이 이 정도 빠졌으면 종목 간에 나타나는 포인트들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더럽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요, 지지선이 없습니다. 지금 지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자, 아침에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군들은 반도체 쪽이나, 네, 연관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휴대폰 뭐 이런 쪽에서 주가가 좀 떨어진 것들, 그런 것들 조금 주시면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건드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네, 쭉쭉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 있긴 있죠.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긴 한데, 정말 너무 많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은 더 빠져야 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바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위치입니다. 지금은 꽉 붙들고 버티는 수밖에 없고요. 가급적이면 반도체 쪽으로 잡고 버티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 지지가 824포인트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하락에 우리 전체 종목들이 영향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분위기가 네, 시원치가 않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오전 시점인데도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3,800억, 4,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 네, 막판에 땡겨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대로 진행된다면 오늘 6천억, 7천억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계속적으로 확장세를 보이게 된다면 다른 쪽에서 방어를 아주 강하게 들어와 주지 않는 이상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저렇게 푸대접하지 말라고, 네, 참 금융투자 놈들 신나게 팔아먹더니만은 일단은 주가 상황이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기관한테 욕먹고요, 2차적으로는 외국인한테 엿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넘길 것이냐,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가면 네, 좋은 기회로 가는 시점에서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까지 일단 좀 기다렸다가 네, 상승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버티시면 되는데 논란의 중심이 된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다 파란색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것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분위기 따라가는 거니까. 자, 근데 LG에너지솔루션 지금 40만원 이탈하면서 신저가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안 좋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오늘 많이 내렸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더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지라인 때는 일단 네, 현재 가격 근처이기 때문에 17만원을 전후로 하는 가격대에서는 지지포인트 만들어질 것 같긴 합니다. 자동차도 조금 빠졌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쪽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좀 빠지는 모습인데, 이참에 자동차 종목군들을 저점에서 조금 더 사가지고, 얘네도 아직 배당 기준이 안 왔잖아요. 배당이나 조금 더 많이 받아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긴 합니다. 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것도 중요한 요인이겠습니다만, 일단은 내연기관 자동차 쪽에서도 움직임이 좋고요. 전기차 쪽 비중이 매출에서 전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좀 감소했다고 해가지고 현대차가 이상해질 건 없어요.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도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종목 자체를 저평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포스코 홀딩스 지금 8위까지 내려가는 모습인데 계속 빠지고 있죠. LG화학 네,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 있는 종목군들의 이런 영향력이 쫙 빠져나가 버려야지만이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떨어지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될 것 같긴 하죠. 전체적으로 다 빠졌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이 조금 나오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특이한 상황은 없고요. 자동차 부품 또 전기차 이쪽 부분하는 것들을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에코프로머티는 조금 올라갔고요. 네, 하나금융주점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뭐 2차전지 쪽의 움직임들이 다 같이 좋지 않다는 것에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삼성전기 이런 거는 왜 빠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거 그냥 시장 영향이에요. 시장 영향이 뭐 다 빠지는 겁니다. 뭐 이거고 저거고 할 거 없이 그냥 오늘은 다 빠지는 날이고 올라간 종목이 있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다 거지 같은 상황이죠. 네, 하나 솔루션도 많이 빠졌네요. 그다음에 뭐 하나 오션 이런 것들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군들이 있긴 있죠. 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조금 숨죽여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이렇고요. 코스닥도 전쟁터겠죠. 네, 에코프로비엠 네, 3%대 하락이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60만원 이탈하는 모습 가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계속 떨어지면은 안 좋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그 장 후반부 갔을 때요. 2시 넘어가면서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LNF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네, 실적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일단 주가 상승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 혼자는 지금 살아있네요. 셀트리온 제약 떨어진 모습들 세트리온과 같이 움직이겠죠. 네, 엔터주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런 정도 반등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HPSP라든지 이제 반도체 쪽은 그나마 좀 버티는 형태의 느낌도 좀 있죠. 네, 리노공업도 많이 안 빠졌고요. 네, 솔브레인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은 모습들 현재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자, 밀리는 것들은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ISC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데 네, 참 네, 답답한 내용들이네요. 그죠? 레고캔바이 오늘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진짜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낙폭 자체가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시총 상위 종목 쪽으로의 하락 포인트가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이것도 처참합니다. 코스피 쪽 보시면 111개 상승이고요. 상한가 없어요. 하락은 806개입니다. 무려 806개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요, 1362개, 63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러면 800개를 더하면 2160개요. 2200개가량의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총 종목이 2400개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 상승한 종목이 몇 개예요? 아까 111개다 231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40개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 종목 갖고 계시면 340개 전체 종목에서 340개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아이고야 좀 피곤한 상황이네요. 그죠? 네, 주가 변동폭이 좀 커져 있을 수밖에 없겠다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승률 한번 볼게요.
상승률 먼저 보시면 파맵신이 오늘 그래도 상한가가 지금 나왔네요. 네, 상한가 저기서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해운, 해운주도 움직임 좀 있습니다. 흥하해운, 그 다음에 아까 인터지스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고요. 빅텍, 전쟁 관련한 얘기 계속 나오던데, 네, 전쟁 관련 얘기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오늘 오래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움직임이 있고요. 하림이 또 내려가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 자이글, 빅텐츠 뭐 이런 종목들인데 눈여겨볼 만한 건 없겠죠. 소록수는 지금 반등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반등들은 기술적 반등 신경 쓸 거 없겠죠. 15개 종목만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낙폭이 커지겠죠. 쭉 내려보시면 1% 정도. 야, 그래도 1%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오늘 총 종목들이 몇 개요? 300개 정도, 300개 조금 넘는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는 건데, 이 중에서도 1% 정도면은 그래도 상승한 종목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쁜 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이고요. 하락률 보시면은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임상 3상을 중단하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점하한가인데, 임상 3상 끝나면은 얘는 네,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죠. 그래서 주가 하락이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세종메디칼, 다보링크, 한미사이언스도 오늘은 많이 내려갔어요. 네, 태양건설, 우선주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오늘 6개 종목이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네, 장 마감으로 갈수록 네, 낙폭이 커지는 종목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 판단은 좀 듭니다. 수급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달라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낙폭은 3.65 마이너스 한 3% 정도까지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계좌가 지금 보면은 뭐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마이너스 3% 정도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굵직하게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삼성전기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 네, 떨어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1, 2%대 하락은 큰 문제 될 거 없겠죠. 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어요. 오늘 조금. 네, 왜냐면은 얘네들은 방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긴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 뭐 한국전력 이런 것들 네, 진행되고 있고요. 반도체 쪽은 고영 이런 것들은 오늘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종목들이 일단은 눈에 보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관적 먼저 보시면 LNF 매수는 있고요. 에코프로모티 올라간 것들 위주로 매수는 좀 있죠. 근데 매수 물량 자체가 네, 아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부터 해서 LG전자, 두산로보틱스 등등등 매도가 나오는데 물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기관 쪽은 오늘 금융투자도 매도를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문제죠. 뭘 팔았나 한번 봅시다. 아침에 10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에코프로뱀, LNF, 뭐 에코프로 이런 2차전지 쪽이 우세했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도 나오고 있고요. LG화학이 여전히 1등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쪽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기관 쪽이 방어를 좀 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나마 좀 버티는데요. 2차전지 쪽은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들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두산로보틱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카카오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버티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SK텔레콤, 한미약품, 뭐, 할 거 없이 그냥 뭐, 다 파는, 뭐, 매수한다고 해서 올라가거나 또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량 자체도 많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시장이 반등하는 포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반도체가 조금 올라가 주려고 하면은 이쪽에서 같이 떨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마음 먹은 거죠. 오늘 조금 빼보자 이런 식으로. 자, 같이 싸잡아서 빼보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런 형태의 모습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시장 상황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비슷하게 떨어진 모습이라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판단 좀 됩니다. 반도체 쪽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래도 반등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은 있었잖아요. 2차 전지에서 아주 그냥 쏟아져 내려가면서 이 기술주들 간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어떤 것들은 올라가고 어떤 것들은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시총 상위의 영향들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요. 변화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가 막판이라도 좀 플러스로 연결이 되거나 좀 올라가 준다라면 시장 하락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2500포인트 지지선을 잠깐씩 이탈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회복을 해주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회복을 안 해준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고착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부담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
좀 보셔야 됩니다. 어쨌건 지지 라인 때는 2,500포인트 아직 그 라인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은 약간의 언더슈팅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조금 있으면 과매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내일 정도 해서 과매도가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오늘 내일 정도 저점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시장이 너무 피곤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큰맘 먹고 돈 빌려다가 투자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1월 달부터 그냥 데미지를 크게 입죠. 절대로 다시 한번 생각할 거,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주식 투자하지 말자. 올라갔을 때 대응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수급 전환을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인만 돌아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변화만 잘 읽으시면 되고요. 기관적 움직임은 오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걔네들은 오늘 하는 일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황 때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마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